교수께도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을사년 새 2025년은 맞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뜻하는 바 소원 성취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모든 일들 잘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다사다난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25년도는 희망에 찬 나라가 될 한 해가 될 걸로 이렇게 다들 꿈을 꿨는데 올해도 아마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즘의 국제 정세나 안보 정세, 국내 정세 모든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이 오늘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역사 속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기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사실 1만 년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우리는 환국이라든가 배달국, 고조선에 대한 역사는 까맣게 모르고 있고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국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르는 국통맥을 연결하는 노력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환국, 배달국, 그리고 고조선, 그리고 대구열을 연결해서 오늘날까지 이루는 그 국통맥을 연결해야 되겠다. 오늘날은 남북한이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남북한이 분열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이룩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일을 해야 되겠다. 남북 통일하고 그리고 좌우의 대립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활동 무대였던 우리 중국 대륙의 중원 지역이라든가 요동 그리고 만주까지도 우리가 탈환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일해야 된다. 남북 통일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날 8.15 통일 독트린을 선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던 통일 방안은 1994년도 김영삼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선언했던 한민족 통일 방안입니다. 이것은 민족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화해 협력과 국가연합 단계 그리고 이제 통일하겠다는데 사실은 1단계도 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북한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북한은 우리 한민족이 아니라 김일성 민족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한 것은 핵의 문제거든요.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북의 화해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지금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맞붙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민주당 후보 간의 뭐 이런 대선 경쟁이 있었는데 미국의 공화당 정강이나 민주당 정강에서 비핵화라는 말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지금 비핵화라는 말을 언론에서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북한을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만약에 취임한다면은 아마 북한을 그냥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거든요. 세계에서 9번째 보유국으로서 핵탄두도 지금 뭐 100기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해버리면 그냥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핵 보유국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인정해버리면 북한의 핵 보유국이 되고 김정은이는 취임해서 지금까지 이 핵 및 대량 살상 무기를 고도화시키는 지금까지 온 힘을 기울여왔거든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뭐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탄을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마지막 단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북한이 지난 10월 달에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언론에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 6월 19일 날 푸틴이 북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조약을 체결했어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조에 보면 자동 군사 계획종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나 러시아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합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작년도 9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인 크루스크 지역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50km 제곱킬로 정도는 지금 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그 조약 사조를 근거로 해서 파병을 했거든요. 파병을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북한이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도의 첨단 과학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 첨단 기술을 받는다면은 ICBM, 또 정찰 위성, 그리고 핵잠수함, 거기다 또 1만 명 이상을 또 파병해 놓다 보니까 그 첨단 과학 기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의 경험을 그대로 습득하고 만약에 북한군이 온다면은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그런 안보적인 재앙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전문가들도 그런 주의 주장 지금 공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 좌와 우의 극단적인 대립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뭐 싸우는 거 보면 뭐 지금 내전 상태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그 속주를 먼저 없애야 된다. 통일해서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과 그 이념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지금 종북 세력들의 그 근본 배경은 숙주가 없어버리기 때문에 이 좌우 간의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하고 좌우 통합해서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조다르 교수도 지금 뭐 1만 년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장하고 내세운 것이 글로벌 중추국가거든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계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저희들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기억의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5번째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핵만이 없는 거죠. 우리 국력은 세계에서 6번째. 일본도 지금 개인소득 우리가 추월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국가로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민족들은 아마 그 DNA가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정신이거든요. 홍익인간 정신으로 무장해서 세계를 경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홍익인간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 국민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감성을 줄 수 있고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DNA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남북통일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리 환국시대나 고조선 시대, 또 고구려 시대 그 활동 무대는 중원이라는 데를 보면 거기가 베이징이라든지 북경 그런 데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갈석산, 그 발해라는 게 뭡니까? 거기가 바로 우리 그 고조선의 활동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우리 조상님들의 그 활동 무대를 우리가 또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자,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중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현재 중국은 시진핑 5세대 지도자 체제에 의해서 중국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이라는 것은 뭐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2021년도에 조화사회를 만들겠다고 1차 목표였어요. 조화사회라는 것은 중국의 인민들이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그런 어떤 나라라는 거거든요. 2049년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지 100년 되는 해예요. 그때 되면 미국보다도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진핑의 중국몽입니다. 그래서 중국몽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피즘, 즉 트럼프에 의해서 위대한 미국을 만든다는 개념, 마가라고 그러지, 영어로 마가 독트린에서 무차별하게 지금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간다면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할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가장 광대한 지역이다. 청나라 때 그대로 영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바운더리가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중국뿐만 아니라 그 영토 주변 국가를 다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대륙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갈등과 전쟁과 분열과 무역 집산이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거든요. 최초 그 한나라 진시황 때부터 한나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런 때 이제 통합이 됐었고, 지금 현재 통합된 것은 청나라의 어떤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도 잘못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완전히 풍지박산돼서 사본오일 돼가지고 어렵게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중원대륙에 묶어졌을 때는 우리 한민족한테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중원대륙에 분할이 되면, 분산이 되고 했을 때는 우리 한민족, 고구려 때도 그렇고 굉장히 큰 기회를 줬어요. 통일민족 국가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14년 푸른 뱀이라고 그러죠. 청사, 뭐 찾아보니까 이 굉장히 뱀이라는 동물은 지혜롭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은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 지혜롭게 이 난국을 극복하고 나면은 밝은 미래로 우리가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과 그리고 능력과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어떨까 하는 인사 말씀을 여러분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작교 TV에서 역시 그